네, 안녕하세요. 자, 2022년도 2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과학 해설 시작합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힘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자, 이것은 중력인데요.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 만유인력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죠. 만유인력은 물체끼리 서로 다른 물체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에요. 서로를 당기는 힘.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서로 다른,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은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거리의 제곱에다가 M1, M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지구가 당기는 것은 특별히 중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G는 만유인력 상수고요. 만유인력 상수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R은 두 물체의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중심 간의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을 M1, 질량을 M2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서로 당기는. 그래서 인력은 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당기는 힘. 전기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하가 서로 같으면 밀쳐내죠. 서로 다르면 당기고. 그래서 인력과 척력이 작용하지만 이것은 당기는 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력이고요.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것은 지구 전부 중심을 향하도록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방향은 전부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암실에서 흰 종이 위에 빨간색 공에 파란색 빛을 비추었다. 이때 관찰되는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빨간색 공에 빨간색 공에 뭐를 비춘다? 파란색 빛을 비춰요. 그러면 파란색 빛이 흡수가 돼요. 그리고 반사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둘이 합쳐지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는 검은색으로 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검은색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원형 코일 옆에 놓인 나침판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일 때 나침판의 모습은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았어요.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자, 그러면 코일을 내가 이렇게 감았을 때, 오른손으로 감쌌을 때, 코일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요 방향이 자력선의 방향이에요.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언제나 S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쌌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침판은 NS극이 있으면은 나침판의 나침판은 여기는 S극, 여기는 N극이 돼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얘도 S하고 N이 얘가 반대로 뒤집히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싸면 이렇게 잡았던 게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이쪽으로 자력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은 또는 는 열이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한다.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는데 열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열이 전달되는 것은
자, 열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고체 막대 여기에다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 고체 막대 잠시 뒤에 시간이 흐르면 여기가 뜨겁죠. 자, 이거는 이제 열이 전도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질이 있어야 되죠. 막대기라고 하는 쇠막대기 이런 것들이 있죠. 대류라는 것은 물을 끓이면은 얘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그래서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끓이면 이 물이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서 물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같아지게 되죠. 그런데 복사, 요거는 태양빛 같은 게 오는 거예요. 태양빛 같은 것은 자, 진공이 있더라도 잘만 타고 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매질과는 관계가 없이 전자기 파, 웨이브, 전자파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5번. 자, 표는 물체 A에서부터 D까지와 A에서부터 D를 들어올린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위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얼마냐. 자, 우리 위치 에너지, 일명 포텐셜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우리 mgH로 계산을 하죠. 자, F가 mg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F야, F. 요게 H가 이동 거리죠.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질량과 들어올린 높이의 곱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는 자, 질량과 들어올린 자, 높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량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중력 가속도 G가 다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들어올린 높이는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이 제일 크게 나온 것, 그것은 자, D를 보시게 되면 자, D는 2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4로서 제일 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이에요. 자, 그림은 P 지점에 가만히 놓아둔 쇠구슬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지점 ABC에서 쇠구슬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네요.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요 둘을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죠.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 B, C는 자,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7번이요. 자, 나트륨의 원소 기호를 물었죠. 나트륨. 자, 소디움. 자, Na.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대문자로 쓰고요. 이것은 이제 소문자로 쓰는 거죠. 이것은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Na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바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고체가 있네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겠죠.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는 융해한다 그래요. 융해.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되는 것이 응고한다 그러죠. 액체가 기체되는 것을 기화한다 그러고요. 기체가 액체되는 것을 액화한다 그러고요. 이것은 다 같이 승화라고 그래요. 요렇게, 요런 요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그러면 가는 액체에서 지금 기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화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지금 기체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게 A죠. A고요. 그 다음에 B, 이게 지금 B죠. 그리고 이게 C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A는 당연히 고체고요. B는 액체고요. 그 다음에 C는 기체가 돼야 되죠. 그리고 가는 기화, 맞죠. 그래서 가는 기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다음 중, 자, 순물질을 모두 골라라. 순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물질, 오직, 자, 한 가지 물질로 된 거예요. 한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굴이나 뭐 설탕 뭐 이런 거죠. 구리, 설탕, 우유, 소금물.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물질로 된 거거든요. 순물질이. 근데 여기서는 순물질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한 가지 물질로 된 거니까 구리. 이거는 한 가지 물질로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이런 것은 이제 혼합물이죠. 혼합물. 이런 것은 우유는 혼합물이에요. 우유는 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우유는. 그 다음에 소금물도 당연히 물에 소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물질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자, 구리하고 설탕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그림은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를 구해봐라 그랬는데 사실 PV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자, 보일의 법칙을 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V와 이쪽을 압력으로 표시했네요. 그러면 V는 P분의 1 일정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그려졌겠네요. 자,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기압일 때 여기가 이 기압일 때를 보니 여기 눈금을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 기압일 때를 보니까 여기 20이 나오네요. 그래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곱이 똑같아요. 언제나 40으로 나오는 곱한 게 40으로 나오는 그런 그래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곱이 언제나 같아요. 곱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얘가 1대 읽어보니까 20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0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그래프만 그냥 읽으면 답이 되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로 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내지 않고 요거를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6이 되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얼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0은 6 곱하기 x.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x는 6분의 40 뭐 이런 거를 얻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쉬운 문제를 내주었네요. 자, 11번이요. 다음은 자, 암모니아 NH3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질소 N2 기체와 N2 기체 1리터와 수소 기체 H2 기체 3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는 얼마인가? 자, 부피 B는 자, 지금 여기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요. 자, N2 질소 한 분자 하고요.
H2 세분자, 즉 수소 세분자가 결합을 해서 자, 두 개의 NH3를 만드네요. 자, 암모니아 분자 두 개를 만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부피는 그 암모니아 기체 질소 기체 1리터와 수소 기체 3리터 얘가 3리터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는 자 2리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부피비는 요거예요. 부피비는 자 그래서 1, 3이 만나서 2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체의 부피는 하고 물었으니까 2리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2다 6이다 그러면 얘는 4가 되겠죠. 2배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그 계수비는 자 부피비가 된다라는 거. 계수비 있죠? 1대 3대 2. 예, 그래서 이게 부피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 중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게 뭐냐? 김치가 씌어진다. 이것은 자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죠. 자 물질의 성질의 변화죠. 물질의 성질 변화. 이건 화학 변화예요. 이것은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네요. 화학 변화. 자, 그다음에 두부를 작게 다른다. 이런 것들은 뭐 물리적 변화죠, 단지. 자, 두부를 잘게 잘랐다 그래서 두부 맛이 변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그래서 맛이 변해요? 아니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된다. 이것은 상태 변화죠. 물리적 변화죠. 그래서 이거는 자 수증기를 다시 온도를 낮춰주면 물로 돌아가죠. 그러나 김치가 씌어진 것을 다시 거기다가 무슨 압력을 가한다든지 해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물론 신맛을 중화시키는 약품을 투여해가지고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처음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아닌 것. 자, 환경오염에 의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죠. 막 멸종되고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쵸? 서식지가 파괴돼서 지금 저 북극 쪽에 보면은 이제 곰들의 서식지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되면 그들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들이 갑자기 진화해서 추운 지방에 살던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따뜻한 지방에서 살게끔 진화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멸종하는 거죠. 그래서 서식지를 파괴하면 그 종은 죽으란 얘기입니다. 멸종. 그 다음에 무분별한 남획. 종자를 남겨놔야 되는데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멸종되는 거죠. 뭐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요즘 뭐 여러분 산에 가면 그 과거에는 뱀이나 이런 독사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잡았죠. 사람 물면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으니까 잡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잡으면 보호종이라서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획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의 다양성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한다. 이것은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다양성 감소를 막아주는 거죠. 자, 다음 14번 볼게요. 자, 14번. 자, 다음 중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이 아닌 것. 자, 원생 생물계. 자, 김. 자, 다세포 생물이긴 해요. 김. 그 다음에 소나무. 이거는 소나무는 자, 식물계죠. 식물계. 아메바는 당연히 단세포고요. 원생생물계예요. 집신벌레도 당연히 단세포 생물이고요. 원생생물계에는 단세포, 다세포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식물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소나무 이렇게 되겠죠. 자, 15번. 자, 그림과 같이 자, 순종의 완두 YY와 순종의 녹색 완두, 황색 완두를 YY,
순종의 녹색 완두를 YY를 교배해서 이제 얻은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했습니다. 그래서 잡종 2대를 얻었을 때 잡종 2대에서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가 얻어지는 표현형의 비는 그랬는데 지금 여기 YY 순종이죠. 어버이. 그 다음에 스몰 엄마 쪽 이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면 일대 잡종은 여기서 하나 오고요. 여기서 하나 오겠죠. 자, 요게 이제 일대 잡종이에요. 이게 일대 잡종. 자가수분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다시 둘이 이렇게 자가수분하는 거죠. YY 자가수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Y와 Y가 만나면 YY. 그죠? Y와 이렇게 만나면 YY. 이렇게 만나면 YY. 이렇게 만나면 YY.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 얘는 녹색을 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황색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황색과 녹색의 비율은 3대 1로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형은 Y, 그러니까 라지 Y, 스몰 y는 Y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림은 식물의 호흡 과정의 결과 생성된 기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장치를 만들었다. 이 장치를 어두운 곳에 오래 두었더니 시험관 A의 석회수만 뿌옇게 흐려졌다. 자, 그러면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기체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그런 거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16번. 자, CO2예요. 이산화탄소 플러스 석회수. 예. 이산화탄소와 석회수는 이렇게 되면 탄산칼슘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 앙금이 생겨서 뿌얘져요. 이게 요게 뿌연색을 띱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시금치가 광합성 어두운 곳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금치가 광합성을 못한 거죠. 지금 얘가 어두운 곳에 뒀잖아요. 어두운 곳이니 빛이 없죠. 그러면 광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이 안 돼요. 광합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호흡만 하는 거죠. 호흡만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방출돼요. 네, CO2를 먹고 산소를 내놔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CO2가 석회수하고 만나서 뿌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17번 봅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쓸개즙을 생성하고 요소를 합성하는 기관. 지금 그림에서 보면 사람 장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맨 위에 제일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람의 간이죠. 간. 그래서 이 간, 여기서 소화 요소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쓸개즙도 만들어지고요. 쓸개즙을 생성하는 거죠. 쓸개즙. 쓸개즙도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요소도 합성하고요. 그래서 간이 제일 중요한 화학 공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화액도 전부
간에서 만들어서 위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되겠습니다. 간. 그러니까 B는 지금 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B는 위죠, 위. 그 다음에 C는 소장이죠, 소장. 소장. D는 대장, 그죠? D는 대장. 자, 그래서 소장은 이제 소화되는 거고요. 대장은 뭐 이제 대장균에 있어서 뭐 재흡수하고 뭐 이제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쓸개즙 생성하고 요소를 합성하는 기관 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1번. 자, 다음은 18번이요. 그림은 생식세포의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자, 감수분열 전기 단계인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4개입니다. 그러면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야죠. 감수분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염색체 수가 전기 단계에서 4개였다. 그렇게 되면 얘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개가 돼요. 2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감수분열 전기를 쭉 보시게 되면 염색체 수가 XXXX에서 총 막대기로 보면 8개가 있는 거죠. 그 8개의 막대기가 자, 똑같은 걸로 물음표 된 곳에 다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게. 그럼 몇 개 들어가겠어요? 2개씩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으로만 옳은 것. 자, 온도. 당연히 광합성은 자, 온도가 높을수록 높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이렇게 올랐다가 극대를 찍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하강해요.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최고점이 있고 하강하는 모습을 띱니다. 그다음에 빛의 세기. 빛의 세기도 마찬가지. 빛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그 이상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만 되면 쭉 이렇게 일정하게 갑니다. 빛의 세기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은 그래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띄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무조건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쭉 올라갑니다. 많을수록 잘 돼요. 그러다가 얘도 그 이상이 되면 그냥 일정하게 갑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극대값을 찍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평형에 도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빛의 세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3가지는 모두 맞네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까지 모두 3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봅니다. 자, 20번. 다음 중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화산암은 대리암, 석회암, 현무암. 이 현자가 현무암, 이게 거물현자예요. 거물현. 그래서 현무암, 검은색을 띠는 게 바로 현무암이죠. 그래서 답은 현무암 3번이 되었네요. 3번. 대리암 같은 경우는 자, 석회암이 변성돼서 만들어지는 변성암이고요. 석회암 같은 경우는 이제 퇴적암이에요. 쭉 쌓여서. 그러니까 석회질이 이제 쭉 쌓여서 석회질 이런 것들이 쭉 쌓여서 이루어지는 퇴적암이 되는 것이에요. 퇴적암. 화강암 같은 것은 이제 밝은 색을 많이 이제 함유된 심성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이죠. 화강암은.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어두운 색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건 거물연자를 쓴 현무암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21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태양계 행성. 주로 수소와 헬륨.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 중에 부피와 질량이 가장 크다. 태양계 행성.
태양계 행성 중에 부피와 질량이 가장 크다. 자, 목성형 행성이죠. 목성이에요, 목성. 부피와 질량이 가장 큰 건 목성 4번이죠. 그 다음에 22번 그림은 태양의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A의 명칭. 자, 지금 그림에 보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A가. 그래서 검을 흑자 써서 흑점인데 이것은 태양의 표면에 주변 온도보다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양이나 크기도 불규칙하고요.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3번. 자, 성층권에 대한 특징. 자, 성층권은 보통 23번이에요. 자, 성층권. 자, 위치는 보통 20에서 30km 높이에 해당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이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여기 이 성층권은 자,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하죠.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양 도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화상을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바로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안정된 층입니다. 안정된 층이니까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안정된 층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도 높아져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도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자, 안정하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또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야 되죠. 안정하려면.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 자, 표는 A에서 D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냈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자, 절대 등급. 이렇게 두 가지 구별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 등급은 자, 모든 별을 지구로부터 10파세크의 위치에 놓고 관찰한 거예요. 놓고 볼 때 밝기.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10파세크. 1파세기 3.26 광년이야. 그럼 빛이 3.26년 동안 가는 그런 거리니까 자, 32.6 광년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에다 놓고 본 밝기겠죠. 자, 겉보기 등급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본, 이거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본, 눈으로 본 밝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1등성에서부터 6등성까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1등성, 제일 밝은 별, 얘를 어두운 별. 자, 1등성이 다시 제일 밝은 별이에요. 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자, 1등급이 가장 밝은 별, 그 다음에 6등급이 가장 어두운 별. 자,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겉보기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표를 보고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찾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선 자, 항성이 자, 10파세크보다 항성이 멀리 있다. 이것이 멀리 있다. 자, 이게 멀리 있게 되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파세크와 같을 때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나타나겠죠. 이때는 겉보기
등급이나 절대 등급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파스칼보다 가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이 더 크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사실을, 그러니까 요거가 숙지가 돼 있다 그러면 요거에 맞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크게 나왔죠. 그럼 10파스칼보다 가깝네요. 그래서 답은 바로 A 항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좀 더 정확한 지식으로 하면은 겉보기 등급을 M, 그다음에 절대 등급을 라지 M, 겉보기 등급을 스몰 M, 이게 겉보기예요. 자, 이게 절대 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로그를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은 5 로그 10의 R 마이너스 1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거리, 지구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입해서 거리를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는 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고등학교에 가야 로그를 배우기 때문에 요거는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요 내용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2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것은, 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작다. 그럼 온도가 가장 낮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가장 낮은 거는 A로 돼 있죠. A. 그래서 기온이 가장 낮은 A일 때 포화 수증기량도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이 비례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됩니다. 1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